처음에 이제 UI 자드입니다. UI 자드는 프로토타입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정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총 세 가지 단계의 AI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UI 자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토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으로 AI, 프로토타이핑 AI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이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생성하겠다라고 이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이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톱 중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할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인지 어떤 페이지를 생성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쓰게 됩니다. 한 단계가 더 있어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스타일의 UI가 생성이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넷플릭스 그 페이지를 리디자인 하는 거기 때문에 넷플릭스 UI 디자인을 가져가면서 이제 컬러 정보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스타일 키워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다크, 모던, 포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생성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개가 생성이 됐는데, 아까 제가 하나의 특정 페이지만 입력해달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이제 넷플릭스 모바일에 관련된 페이지들을 다 생성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위에 보면은 프로토타입이랑 와이어프레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생성이 됐을 때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와이어프레임 스케치 버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아까 그 생성됐던 프로토타입 그 시안들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UI 자드로 프로토타입을 생성하는 과정이었고요. 수정 작업 같은 경우는 화면에 있는 텍스트들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UI 요소들을 선택을 하면 왼쪽에 이런 메뉴 창이 떠요. 이 Modify Selection이라는 기능을 누르면 이게 그 대화창이거든요. 수정을. 여기서 이제 모든 거를 다 명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얘가 이제 여러 가지 팁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선택을 해서 수정을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시로 들어준 게 뭐였냐면 이미지 사이즈를 이제 일괄적으로 다 수정하는 거, 그리고 버튼 사이즈나 위치를 수정하는 거, 그리고 버튼을 새롭게 생성하는 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토타입 시안에 있는 로고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사용된 텍스트들의 폰트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요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화면에 있는 요소들을 다 선택을 하고 폰트 사이즈를 키워달라거나 그리고 아이콘을 바꿔달라 이거를 이제 시험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수정한 내용이 반영된 프로토타입 시안을 먼저 대화창에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인을 했을 때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여기 유스인 디자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작업창으로 이게 반영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 수정이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AI 대화창을 이용해서 명령을 입력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직접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한 다음에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 사이즈들 같은 경우도 아까 이 대화창 명령어 입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영화 플레이리스트 화면이잖아요. 근데 영화가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 형태의 영화 포스터가 정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좀 세로로 긴 형태의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비율을 수정하는 작업을 다시 한번 명령어로 해달라고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 갤러리의 레이아웃을 1대1에서 1대1.5 그리드로 바꿔달라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한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수정을 해서 그거를 최종 작업창에 반영한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미지 크기가 요청한 대로 이제 1대 1.5 세로로 길어진 비율로 결과물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아이콘이나 그다음에 타이틀 텍스트들과 겹쳐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하나 비율을 다 수정해 줘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봤는데요. 그 텍스트 타이틀이랑 그다음에 이미지 갤러리랑 겹치지 않게끔 해달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고요. 그랬을 때 얘가 미리 보여준 프리뷰 화면을 보면은 아까보다는 그 간격이 좀 조정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에 간격이 좀
보기 좋게 정돈이 된 형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다 수작업으로 수정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에는 영화 플레이리스트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자리였는데 그 텍스트를 드래그 한 다음에 그럼 여기에 서제스트 버튼이 보여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그 텍스트랑 비슷한 스타일의 이제 다른 텍스트 제안을 얘가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해서 비슷한 문구들을 계속 추천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리플레이스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있는 텍스트가 생성된 텍스트로 자동으로 바뀌는 그런 기능을 사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평가하기 기능인데요. 평가하기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생성된 그 프로토타입 시안을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면 그 위에 상단에 디자인 리뷰라는 버튼이 나와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아까 UI 자드가 생성해준 그 프로토타입에서 이 영화 포스터를 적절한 거를 이제 넣어주고, 그다음에 간격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텍스트들도 마찬가지로 그 원래 GPT가 UX 라이팅 그 문구를 추천해준 대로 이제 수정해준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대한 평가 피드백을 받아보는 과정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디자인 리뷰 같은 경우는 처음에 텍스트로 피드백 주는 거랑 그다음에 시선 예측이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피드백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잘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거 뭔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그 AI가 디자인 피드백을 준다고 했을 때 좀 뻔하고 일반적인 내용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썸네일의 텍스트 가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화 포스터의 텍스트가 너무 작아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좀 이거를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영화 포스터에 이렇게 텍스트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 외에도 텍스트 정렬이 일치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사용자가 재생 목록을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없다. 그래서 통제력이 제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화면 자체는 그런 어떤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리뷰를 주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디자인 리뷰는 이제 시선 예측기 이건데 히트맵 형태로 사용자가 이 화면을 볼 때 어디로 포커스가 갈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서 알려주는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별로 이제 빨간색이 하이 포커스고, 그다음에 파란 부분이 로우 포커스 이렇게 나눠서 좀 다양한 방향으로 시안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UI 자드는 이렇게 생성하고, 그다음에 AI랑 다시 대화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수정하고, 마지막에 최종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까지 모두 AI 기능을 활용해서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갈릴레오 AI입니다. 갈릴레오 AI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UI 시안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UI를 받아보는 거, 그다음에 이미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UI를 받아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부터 보여드리면 텍스트는 처음에 이제 넷플릭스 무비 플레이리스트 UI를 생성해달라고 간단하게 입력을 해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바일인지 웹인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UI 자드는 좀 여러 단계에 걸쳐서 뭐 스타일도 지정하고 이런 프롬프트 입력 단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만 선택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갈릴레오 AI의 특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피그마 버튼을 눌러서 이거를 바로 피그마로 가져가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피그마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피그마로 옮겨가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창을 보면 이제 다 뭐 텍스트나 이미지들 다 수정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을 뿐더러 여기에 다 이제 뎁스별로 오토 레이아웃이 다 적용된 상태로 불러와지더라고요. 그래서 백지에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하나하나 다 요소들을 만들고 오토 레이아웃 지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좀 프로토타입을 수정을 하고 제작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도 최종적으로 관련 영화 이미지들이랑 영화 텍스트들을 넣어서 간단하게 이제 무비 플레이리스트 화면을 구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를 넣어서 UI를 생성하는 기능인데요. 여기다가는 이제
무비 플레이리스트 페이지라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 있는 무비 플레이리스트 그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미지로 넣어줬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요청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의 UI를 그 생성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무비 플레이리스트 페이지라는 키워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랑 폰트를 포함한 이런 테마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생성 개수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몇 개 생성하는지에 따라 이 크레딧이 줄어들더라고요. 한 개당 10크레딧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해서 이제 생성 개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프로토타입 시안이 생성이 됐어요. 무비 플레이리스트 페이지를 생성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타이틀 같은 경우는 다 플레이리스트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아까 텍스트랑 텍스트 결과물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런 넷플릭스의 어떤 브랜드 컬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생성이 되더라고요. 이 테마 자체를 빨간색으로 선택을 하긴 했는데 이런 엄청 작은 포인트 컬러 정도로만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반영이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버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생성을 해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버튼 컬러 정도만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넷플릭스의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까지 가져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런 그 텍스트들, 제가 이미지를 넣었던 이미지 안에 있던 텍스트들은 그대로 어, 긁어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뭐 여기 미스터 선샤인이라던가 나는 솔로 나 혼자 산다 이런 한국어 텍스트들이 이미지에 있던 한국어 텍스트들이 그대로 여기에 생성이 반영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거 텍스트 생성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넷플릭스의 컬러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한 거는 이 텍스트 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모티프 AI인데요. 그래서 모티프 AI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AI 기능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디자인 시스템을 생성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문구를 생성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UI를 생성하는 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업 화면 같은 경우는 피그마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 단축키나 아니면 사용 기능들 이런 게 거의 동일하다 싶을 정도로 유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메인 메뉴에서 보면 AI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AI를 통해서 UI를 생성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 창이 나와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될지 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 그 예시를 그 생성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어떤 뭐 뮤직 앱의 홈페이지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얘가 프롬프트 예시를 입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거를 따라서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페이지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설명은 넣지 않았고, 그래서 총 세 가지의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그 UI를 생성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넷플릭스 모바일 앱이라고까지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넷플릭스라는 이름이랑 그다음에 그 모바일 앱에 주로 있는 이런 탑 픽 화면 같은 거가 생성이 되는데 아까랑 가장 눈에 띄는 차이 같은 경우는 그 아까 UI자드나 갈릴레오 AI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이미지들이 생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모티프 AI 같은 경우는 진짜 넷플릭스에 있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이미지들 이런 관련된 이미지들이 알아서 적합하게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드라마 타이틀 같은 경우도 그냥 넷플릭스라고만 입력을 했는데 진짜 실제로 있는 드라마나 영화의 그런 이름들이 같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비 스트리밍 페이지라고 좀 키워드를 바꿔서 입력을 해봤는데 이거는 사실 위에서 생성했던 거랑 좀 유사한 형태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메인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여러 카테고리들로 나눠서 콘텐츠를 보여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형태로 생성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비 플레이리스트 페이지 저희가 원래 계속 앞에서 키워드로 입력했었던 그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해봤을 때 여기 오른쪽에 무비 플레이리스트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그 콘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화면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다른 콘텐츠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안이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 세 가지까지 프로토타입 생성하는 툴들을 결과물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피그마 플러그인, 와이어프레임 디자이너랑 AI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좀 스케치 정도의 수준으로 이런 와이어프레임이 생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UI자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와이어프레임 스케치 버전이랑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근데 UI자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지만, 그리고 갈릴레오 AI는 텍스트랑 이미지 두 가지 버전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넷플릭스의 그런 거를 반영을 하는 데에서는 이제 텍스트랑 이미지가 좀 차이가 있었다. 여러 가지 간단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런 진짜 실제 있는 넷플릭스에 있는 이미지들을 넣어진 형태로 이렇게 프로토타입 시안을 생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해봤을 때는 모티프 AI의 그 UI 요소들의 퀄리티들이 가장 좀 높은 수준으로 생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